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들어내지 않는가라는 이 기후 이런 법은 우리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인성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이렇게 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시민성을 기르는 자질과 태도를 기르는 학생들은 개인적인 덕성이 되지 않는 것, 그 바탕이 위에서 민주 시민성이 길러지는 것이지 시민성과 인성교육은 전혀 정반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패널 토론 모시겠습니다.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박은희님 모시겠습니다. 퍼포먼트가 너무 긴데요. 15분 시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입니다. 네, 저도 27년 동안 한국교총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초등교사 이제 27년 하고 2013년도에 명퇴를 했는데요. 그때 명퇴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제 교과서가 너무 이상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명퇴를 한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이제 개정 교육과정 시한 총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 그다음에 교과서 속 포괄적 성교육의 위험성,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해외 학부모들의 반응, 학교와 지역 도서 간 성교육 도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한 총론의 문제점은 고려대학교 교수님 갑자기 성함이 홍우주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육진경 대표님 현직 교사이신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고등학교 38페이지를 보면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 학교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기관에서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교육에 관심을 가진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학부모가 생업에 종사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교육에 관심을 둘 수 없는 학부모가 많은 지역의 학교는 이로 인해 더욱 학력 저하가 심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흥미 있어하는 과목 위주로 편성될 것이며 문제가 많은 민주시민 교육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향된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공포감 조성하는 기후환경교육, 퍼주기식 통일교육, 혐오차별 언급하며 위헌적인 차별금지법 교육,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다문화교육, 거짓평화 이슬람 포교교육 등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학교 밖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또 협조하도록 하여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 학교 밖 지역 사회단체나 기관은 거의 특정 이념 편향 단체들인 것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또 시도교육감의 권한이 과도하여 교육이 정치적으로 더욱 편향될 우려가 높고요. 학교 밖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마을 활동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자기의 직업을 뒤로하고 초중고 교육을 하려고 하지 않죠. 다음은 이제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립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료실에 가시면 누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성교육 가이드가 제시하는 포괄적 성교육은 유네스코 국제연합 그 과학 교육과학 문화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거 좋은 교육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5세 8세는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내부 및 외부 생식기의 중요한 부분 및 기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세 12세는 초등생, 성기가 질 속에 사정하는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세에서 8세 유치원생입니다. 육체적 즐거움과 흥분은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건 자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초등생에게 인간이 신체적 접촉, 예를 들면 키스, 만지기, 애무, 성적 접촉 등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5세에서 8세 사람들은 키스, 포옹, 신체 접촉, 성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9세에서 12세 많은 아이들이 유아, 아동, 청소년기의 자위를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자위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롭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해악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세에서 12세 아이들에게 성행위의 시기, 방법, 파트너, 피임법 등 성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12세에서 15세 질과 음경이 결합하지 않는 성행위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HIV와 성매개 감염병 위험을 줄이면서 즐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5세에서 18세 성행위를 하는 것이 즐거워야 하며 자신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한 책임이 따른다. 고등학생에게 이걸 가르친 건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15세에서 18세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남녀 콘돔, 여성용 콘돔도 있다고 합니다. 피임약, 피임주사, 임플란트, 응급피임법과 관련된 효능을 분석할 수 있다. 응급피임법은 낙태약입니다. 미국 낙태업체가 학교 성교육 시에 10살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성교육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주는 낙태업체의 학교 성교육 금지법을 2014년도에 제정했다고 합니다. 교과서 속에 이미 포괄적 성교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보건에서 섹슈얼리티나 사회문화적 성을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 문제점은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중학생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 도덕책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성과 관련된 행동이나 결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에서 보장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행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지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교제 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기준, 상대방과 친밀한 사이인가, 상대방의 의견을 배려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에게 성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술과정입니다. 여기 내용이 뭐가 있냐면 나의 성적인 욕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성에 대한 정보, 임신, 피임,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알고 있다. 나의 성적 욕구나 지식에 대하여 상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성관계 간의 피임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의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아까 이제 수석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기사 11월 17일 며칠 전 기사입니다. 법원이 학교 폭력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여중생과 이제 동의 없이 성관계한 남고생. 그런데 그 A군은 억울하다며 인천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소송에서 비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면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학생 신분으로 농도 짙은 성적 행위를 한 부부는 진작에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된 성관념을 고치고 건전한 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학생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가르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교육부, 교과서,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로서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A군의 주장을 가능케 한 조기 성교육의 폐해가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 이게 처음 사건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교에 들어오는 성강사, 그리고 전국에 있는 성문화센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교육에서 이미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에 따르면 학생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어 성행위나 젠더 결정, 그리고 낙태와 임신의 권리 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들어있는데 2015 때 이미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뺄 수 없다고 해서 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교과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 보건 5학년입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성기 그림이 나와 있고요. 2009 교육과정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 4단계를 2단계로 고친 교과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학년에게는 이렇게 성기 그림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놨는데 학부모가 항의하니까 흑백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천구 교육과정에 이미 이런 성기 삽입 그림까지 있었는데 하도 항의를 하니까 이 삽입 그림만 이제 뺀 것으로 이제 요새는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이거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배우죠. 이런 나체 그림. 그리고 이제 기술 과정입니다.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서 남성들의 피임법, 뭐 피임 도구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고 사후 피임약까지 성관계 후 먹는 고농도 호르몬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외 사정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콘돔이 좋은 5가지 이유: 저렴하다, 사용이 간편하다, 판매하는 곳이 많아 쉽게 살 수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피임 성공률이 높다, 에이즈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5번은 거짓말입니다. 예방 안 됩니다, 에이즈. 근데 아이들은 예방된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동성 성관계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청소년 에이즈가 폭증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건 천재 교과서입니다. 중학교 먹는 피임약 복용 방법 이렇게나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임 방법으로 이제 콘돔 사용법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기술 과정입니다. 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성기 삽입 그림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거를 알고 그 자녀가 집에 와서 엄마 너무너무 진짜 창피해서 나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그래서 파묻고 있었어 얼굴을. 그랬더니 선생님이 고개 들어, 너 이거 꼭 배워야 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학교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반대하시면 교권 침해이십니다. 이 얘기를 부모님이 들었습니다. 이 만화를 보면 피임을 하면 중학생도 성관계로 해도 된다는 그런 느낌을 아이들은 받습니다. 그리고 피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신 원하지 않는 다자녀 가정, 근데 그 옆에 교복 입은 학생, 남학생 여학생 그려놓고 부모로서 책임질 수 없을 때 피임을 해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는 피임이 필요하다는 교육보다는 성관계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내용은 안 가르칩니다. 에이즈의 감염 경로를 알려주는데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 감염된 사람과 성접촉, 감염된 임산부의 출산과 수유, 감염된 사람과 같은 주사기를 사용할 때 이 4가지 중에서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의 성관계인데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성관계도 그렸는데 남성, 여성, 이성 간의 성관계를 그려놨죠. 아이들은 동성 간의 성관계가 에이즈를 일으킨다는 그 과학적인, 의학적인 사실조차도 배우지 못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에이즈가 급증하는 겁니다. 해외에는 줄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만 폭증을 합니다.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지 않죠. 그러면 이런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해외 학부모들 반응을 보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이런 성교육이 요새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부모들만 이렇게 고지식해서 이런 성교육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내 조기 성애화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데모, 이 단체의 집회 모습입니다. 여기를 보면 2017년도에 학부모의 교육 권리를 존중하라, 세뇌 성교육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칠레도 조기 성애화 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가정교육의 범죄입니다. 가정마다 부모들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7년 부모와 국가의 공동교육 과제를 명시하면서도 성교육 분야에서 부모의 교육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2021년 헝가리는 반소아성애법을 통해 동성애자 운동가들이 18세 이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조기 성애화를 교육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동성애 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예를 들면 학부모 교육을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레즈비언들이 와서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양성을 시킨 자들이 또 성교육 강사가 돼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런 성교육 기관을 세워서 지금 강사를 양성하고 그분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데 퍼센트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2021년 칠레 헌법재판소도 성교육과 관련해 자녀의 교육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처음 발제하신 신영철 의원님께서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자료를 처음 받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아, 해외 학부모들도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구나. 저 너무 자신감을 얻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온타리오 학부모들이 성교육 등교 거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학부모들은 시각적 성교육을 반대한다. 우리 아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성교육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가 들고 있는 피켓 중에 too much, too soon 너무 많이 가르친다. 너무 일찍부터 가르친다. 정말 우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학부모 초등학교의 새로운 성교육 반대한다. 2019년 자료인데요. 젠더 정체성 교육이나 피임 위주의 교육 또한 HIV에 대해서 그런 옹호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학부모들입니다. 2003년 헤리티지 재단에서 연구했더니 조기 성관계와 다수의 성적 파트너를 갖는 것이 여성에게 주는 해로운 결과 연구 결과 성관계 시작 연령이 빨라질수록 생애 성적 파트너 숫자가 증가하고 성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면서 혼외 임신과 육아 확률 증가, 미혼모가 될 확률이 증가, 엄마와 자녀의 빈곤율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와 지역 도서관 성교육 도서의 위험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교과서는 아니지만 이런 도서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실에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어린이를 위한 그런 성교육 도서인데요.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가에도 굉장히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에 여가부가 어린이 책 교육 문화 사업 나다움 찾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 우수한 성인지 감성 도서라고 하면서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것이고 200종 도서를 선정을 했는데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자기긍정 등의 가치를 선정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책이 좋아 보입니까? 근데 그중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점이 많고요. 그리고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남성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책들을 다 살펴본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페미니즘, 세뇌교육 도서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인권 선언 1학년부터 4학년입니다.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제시하고요. 아빠 인권 선언 이제 같은 내용으로서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 제시하고 딸 인권 선언 여자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아들 인권 선언 두 남자아이들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이죠. 그다음에 자꾸 마음이 끌린다만이라는 책은 3세 이상 책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보는 책이죠.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 이렇게 이제 해놓고 사랑에 빠진 두 남성, 여성 커플 그림 보여주는데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노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성기 그림과 설명이 돼 있습니다. 또 성기 삽입 그림 있습니다. 이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71년도에 덴마크에서 발간되었고 유치원 아이용입니다. 3세 이상.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상도 탔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노골적인 성기 삽입 그림이 있고요. 이제 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뭐 민망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이것은 이제 6세 이상입니다. 근데 글씨가 작고 그래서 이제 부모 보고 뭐 읽어주라는 것인 것 같은데 노골적인 성기 삽입 그림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실제로 있습니다. 책에. 사춘기 내몸 사용 설명서는 초등 1학년부터 6학년용입니다. 뭐 이렇게 뭐 키스가 지금도 당장 가능하다. 행복 호르몬이 왈칵왈칵 쏟아져 나온다. 뭐 섹스를 하면 우리면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작은 크기의 콘돔 구입해라. 뭐 자위를 하면 행복 호르몬이 콸콸 나온다. 네 몸을 탐구해라. 이 오르가즘이라는 단어는 인터넷 기사의 댓글로도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린이용 책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아무리 번역한 책이라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사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엄청 민망한 사춘기 성교육과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교육, 이 책은 동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만에 표지를 바꾼 것 같습니다. 제목과. 이 책은 나다운 책은 아닙니다. 생각의 집이라는 곳에서 나왔고, 이제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사용하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 여기서 내 몸의 아래 동네라고 하면서 외부 생식기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서울만 좀 몇 개 찾아봤습니다. 이 책이 이런 학교 도서실에 있습니다. 서울 치원초, 상계초, 홍제초, 한산초, 우신초, 영원초, 개화초, 당산초, 경기초, 교동초, 대동초, 상원초, 양천초 도서실에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현재 이런 서울시 교육청 산하 어린이 도서관에도 있고요. 양천도서관, 강남도서관, 동대문도서관, 서대문도서관, 개포도서관. 전국적으로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서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서 언제든지 꺼내서 읽을 수 있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키스에 관한 작은 강의라고 하면서 키스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자아이 2명을 그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나 자신과 섹스하는 법, 그래서 자유행위, 아래에 나와 있는 팁들을 활용하면 더 즐겁게 자유행위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개념 정리해서 사정이란 손가락으로 자위, 성교, 삽입성교, 구강섹스, 애무행위, 상문섹스란 뭐 학문, 애무, 스리썸, 무성욕자, 체위, 그리고 이제 안전한 뭐 섹스하기, 임신과 성병을 예방을 위해서 피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교과서에 나온 그림이지만은 조금 이제 모자이크 처리. 교과서에 나온 그림과 뭐 동일한 그림이지만, 자, 콘돔을 끼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바나나나 오이 아니면 자신의 성기를 사용해서 집에서 연습해 볼 수 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이 수년 전부터 이런 교육을 많이 반대를 해왔는데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모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 계셨을 때 제가 우리나라도 좀 그 젠더 교육 금지법을 만들던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 가셨네요. 그래도 이제 여기 교총에서 이런 이제 세미나를 열어주시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